봄이 가장 일찍 찾아든다는 전남 장흥. 봄을 재촉하는 듯 비가 내리는 오후, 한 남자가 산속을 온다. 대나무를 베고 있다는 전화를 받고 달려온 양남국 씨. 같이 했어요. 이렇게 일하고 계시던. 그칠 줄 모르고 내리는 비 때문에 작업을 포기한 모양이다. 언제 왔다 갈아입으셨어요? 여기는 다 끝났어요. 여기는 끝나고 이제 끄집어낸 작업만 하면 돼요. 그렇죠. 꼭 아버님 같으셨고 이렇게 비 맞고 더 일하시면 마음이 아프죠. 하여튼 비 안 올 때 좀 하세요. 이튿날 오후, 비 때문에 중단됐던 대나무 작업이 오늘 마무리가 됐다. 1년 이상 자란 단단한 대나무를 베어 굵기에 따라 7, 8개씩 묶어놓은 대나무들. 작업이 끝났다는 연락을 받자 동생 남일 씨가 달려왔다. 일곱 줄, 8줄, 72개. 75개 정도 되겠네. 남일 씨가 대나무를 가득 싣고 왔다. 한 묶음에 10,000원인 대나무를 75개 실었다는 얘기다. 대나무를 내리기 위해 지게차가 동원됐다. 오케이 됐어. 빵꾸 나는 수도 있어. 동생 남일 씨가 지게차로 대나무를 들어 올리면 형 남국 씨가 트럭을 뺀다. 누가 형제 아니랄까봐 호흡이 척척 맞는 두 사람. 대나무 수송은 물론 지게차 운전도 동생 남일 씨가 담당하고 있다. 혼자서 여러 사람 몫을 하거든요. 막 여리 갖다 막 짐도 실어 날리고 여기 짐도 푸고 지게차 운전도 하고 내가 없을 때는 이제 맡아서 또 하고요. 집에 일을 알아서. 그래도 저만한 동생이 없죠. 저렇게 잘 도와주는 아마 어디 드물 거예요. 다른 데도 동생이 진짜 잘해요. 하여튼. 동생에 대한 칭찬을 아끼지 않는 형 남국 씨. 그럴 만도 한 것이 동해 번쩍 서해 번쩍하며 그야말로 일당백 역할을 하기 때문이다. 올해로 23년째 대나무를 자르고 다듬는 일을 하는 양남국 씨. 그의 주된 업무는 쓰임새에 맞게 자르는 일. 동생과 함께 그의 곁에서 일을 돕는 사람은 아내 정규덕 씨다. 남국 씨의 큰 형수님 소개로 처음 만난 두 사람. 당시 광주에서 백화점을 다녔던 20살의 아가씨는 남국 씨의 착한 성품에 반해 결혼을 결심했고 큰딸 선영이와 쌍둥이에 그것도 모자라 10년 만에 본 늦둥이 영준이, 승현이까지 4남 1녀의 다복한 자녀들을 두었다. 옛날부터 우리 생활 속에 많이 사용되어 왔던 대나무는 요즘엔 쓰임이 더 다양해졌다. 삼 년 이상 된 왕대를 다듬고 있는 규덕 씨. 대나무 술통을 만드는 작업 중이다. 인터넷 주문 들어온 거 조금 소량으로 들어오거든요. 대량은 안 들어오고. 그러면 여기에서 조금 제작을 해가지고 여기 보내줘. 그리고 또 저희 연습 공간이기도 하고 공예품 앞으로 할 거거든요. 그러면 이제 꾸준히 연습을 해야 돼요. 시간 나는 대로. 규덕 씨가 술통을 재단하면 시동생인 남일 씨가 섬세한 공정을 맡는다. 술을 흐르지 않게 따를 수 있도록 골을 만들면 다시 규덕 씨가 드릴로 골과 연결되게 입구를 뚫고 먼지를 털어내면 술통이 만들어진다. 여기에 술을 붓고 마개로 막으면 대나무의 은은한 맛과 향을 즐길 수 있는 대통주가 되는 것이다. 이렇게 만든 대나무 술통은 굵기에 따라 3,000원부터 7,000원까지 다양하게 판매된다. 이번에는 남국 씨가 대나무 술잔을 다듬고 있다. 신경이 많이 쓰이고 시간이 오래 걸려요. 이렇게 이제 갈아가지고 1차적으로 이렇게 갈아가지고 시간 날 때만 조금씩 하는데. 사퍼질로 끝낸 술잔은 삶아서 말려야 금이 가지 않고 오래 쓸 수 있다. 바로 이제 수분이 빠지면서 이 대나무 컵에 다 금이 가버리죠.
금방 한 3, 4일, 한 일주일 정도 놔두면 금이 다 가버려요. 하고 쓰지를 못하죠. 여러 번의 과정을 거쳐 완성되는 작은 숫자는 하나의 천원이다. 남국 씨가 큰아들 진호와 숯가마에 대나무를 넣고 있다. 대나무 숯을 굽기 위해서다. 숯불구이용. 지금 숯불구이용을 만들고 있어요. 이거 할지도 몰라. 이 대나무 숯이 기공이 엄청 많아요. 대나무 수대가. 그래가지고 그 기공이 엄청 넓은데 태면적이라고 하는데 일반 참숯의 10배, 3배에서 10배 정도 더 넓어요 이게. 그래가지고 그 아파트 같은데 그 오염된 물질 있잖아요. 그 냄새 같은 것을 이 기공을 통해 갖고 다 흡수를 하죠. 그것을. 가마의 위아래 온도가 달라서 아래쪽은 마른 대나무를, 위쪽엔 생대나무를 넣는다. 참숯보다 흡착력이 뛰어나 요즘 대나무 숯을 찾는 사람이 부쩍 늘었다고 한다. 1박 2일 동안 700도의 고온에서 구우면 푸르던 대나무가 검은 숯으로 변한다. 근데 여기 온도계가 계속 이제 속에서 타는 거죠. 진짜 자체적으로. 그래가지고 그래갖고 아침에 이제 한 번 더 떼주고 살짝 이제 한 번만 더 불을 한 30분 정도만 더 떼주면 완전히 다 익어요 숯이. 안녕하세요. 그날 저녁 두 형제의 가족이 모두 모였다. 아까 식기 전부터 안 나와요. 아이들까지 전부 합해 13명의 대식구가 한 집안에 모이니 시끌벅적. 두 형제의 아이들만 9. 아이들이 하나나 둘인 가정에 비하면 요즘에 좀처럼 보기 드문 다둥이 가정이다. 4남 1녀를 둔 아들 부자 형과 1남 3녀를 둔 딸 부자 동생. 의좋은 형제의 자녀들답게 20살 첫째부터 4살 막내까지 아이들의 우애도 남다르다. 됐어. 두 형제의 한 지붕 두 가족 생활은 올해로 5년째. 좋지? 남국 씨는 일손이 모자란 핑계로 동생 남희 씨를 불렀지만 실은 곁에 두고 챙겨주고 싶은 마음 때문이었다. 아빠가 줬지? 응. 아빠 뭐야 이거? 아빠 짱이야. 다른 데 빠지기 전에 이제 사람 만들라고. 처음에 왔을 때는 이사 왔을 때는 뭐 하나 나왔겠죠? TV 하나 나왔겠죠. 이제 형이 이제 막 가구도 사주고 없는 것들 많이 사줬어요. 고맙죠. 눈물이 날라가요. 눈물로 보이네. 아빠 따라할 거야, 큰아빠 따라할 거야. 막내딸 성경이보다도 어린 돌 무렵에 아버지를 여인 남일 씨. 그래? 방황하는 동생의 모습을 보며 남국 씨는 늘 안타까웠다. 제대 후 제대로 된 직장도 없었고 어린 새 아이와 아내를 데리고 어떻게 살아야 할지 막막하기만 했던 남일 씨. 말하지 않아도 동생의 사정을 아는 형은 그래서 함께 일하자고 제안했다. 그 전부터 이제 형하고 오래 이제 있었죠. 그 전에 이제 고등학교 시절이나 거의 같이 있다 보면 돼요. 군대 가기 전까지만 해도 뭐 같이 있었고 중학교 때도 같이 있었고. 거의 학교를 안 다녔어. 철 모르던 시절 만난 남일 씨 부부는 2003년에야 뒤늦은 결혼식을 올렸다. 17의 어린 신부 민영 씨는 18의 큰딸 진영이를, 둘째 딸 선주와 셋째 진혁이, 막내 성경이까지 알콩달콩 살고 있다. 두 사람은 늘 형님 부부에게 항상 감사하다. 철 모르던 시절 두 사람의 행동도 너그러이 이해해주고 받아준 가족이었다. 이사 오기 전에 같이 살았어요. 한 집에서 밥 같이 해 먹고. 이제 형님이 고생하셨죠. 저희 이제 막 이제 일이 너무 바쁘니까 일단 올라와라 해서 바쁘게 올라왔거든요. 그래갖고 애기들하고만 데리고 올라와서 애기들 학교는 다녀야 되고 저 아저씨 일도 해야 되고 그러면서 이제 애기들도 어렸고 그때는 같이 살았죠. 식구도 많은데. 괜히 컸잖아. 뚱이가 이제 귀엽죠.
쟤들은 이제 너무 어린 나이에 나가지고 철모를 나가지고 좀 뭐. 동생 부부에겐 형님 부부가 있어 경제적으로나 마음적으로나 든든하다. TV 한 대로 시작한 세간이 하나씩 하나씩 늘어가는 만큼 남이신의 생활도 안정을 찾았고 두 형제의 우애는 더 깊어졌다. 18 한참 꿈 많은 학창 시절 아이 때문에 학업을 그만두어야 했던 민영 씨. 다른 일에 도전하기 위해서 요즘 검정고시를 준비 중이다. 민영 씨가 마음 편히 공부를 할 수 있는 것도 형님 부부와 남편 남희 씨의 배려 덕분이다. 1인 다역의 주인공답게 남희 씨가 화목 보일러에 땔감을 넣는다. 불을 항상 켜죠. 우리 13 식구가 따뜻하게 지내려면 이렇게. 하루에요? 양쪽 뗄 때는 하루에 한 7, 8번 뗄 때도 있고요. 시간 한 2시간에 한 번씩 떼요. 물을 이제 데펴가지고 저장을 할 수가 있으니까 6사람짜리라 한번 피우면은 온도가 좀 늦게 오르는 게 힘이지만 한번 해놓으면 온도가 오르면은 이제 가족의 품만큼 훈훈한 온기가 있으랴. 대학을 다니기 위해 곧 광주로 나가는 선영이. 가족의 품을 떠날 생각에 선영이도 가족들도 내심 걱정이다. 그래서 좀 걱정하시는 것 같아요. 도와줄 애들이 없으니까. 선영이와 12살 터울의 막내 승현이가 개켜놓은 수건을 챙겨 들고 나온다. 아직 어린 동생이지만 시키지 않아도 누나를 도울 줄도 안다. 누나 이거 2개 다 읽었다? 교실에서. 뾰족뾰족. 어린 동생들의 공부는 선영이가 봐준다. 같은 내 얼굴이 찔러서 이렇게 추운 거라고 애가 뭐야 와 했는데 바쁜 엄마를 대신해 공부도 봐주고 같이 놀아주기도 하는 누나는 어린 동생들을 두고 집을 떠나는 것이 자꾸 마음에 걸린다. 세차게 내리는 비에도 아랑곳 않고 두 형제의 작업이 시작됐다. 지게차에 작업할 대나무를 싣는 남희 씨. 굵기에 따라 선별하고 재단한 대나무들을 지게차로 옮긴다. 두 형제는 바다 양식장이나 농산물 지주대 등 20여 종의 죽제품을 만든다. 기계에 대나무를 끼우자 신기하게도 국수가락처럼 잘려져 나온다. 대나무 하나를 20개로 쪼개야 하기 때문에 수작업으론 힘이 들어 기계를 구해왔다. 배 쪼개신 분들이 옛날에 담양에서 그 돗자리 하고 있잖아요. 그 돗자리 했던 거 지금은 그 돗자리를 많이 안 하고 이제 기계를 방치해 놓으니까 제가 구입해서 이제 와가지고 요걸 쪼개면 좋겠구나 해가지고 제가 구입해 갖고 와서 지금 이거 사용하고 있어요. 제가. 이 잘게 쪼개진 대나무들은 다시 산으로 간다. 어린 묘목을 베지 말라는 표시봉으로 사용된다. 산에 그 나무를 심어놓고 여기 이제 페인트를 한 10cm 정도 묻혀가지고 나무 하나 심고 표시를 해놔야 어린 그 묘목을 이제 풀베기 작업할 때 그냥 그 애치기나 그런 기계로 벨 때 표시가 있어야 그 나무를 안 베니까. 잘게 잘라진 대나무 표시봉은 한 묶음에 300개가 들어간다. 한 묶음에 12,000원. 표시봉 작업을 시작한 지 얼마 안 됐는데도 금세 3,000개를 잘라냈다. 표시봉과 같은 길이로 재단된 대나무는 호환대로 나가기도 한다. 벌써 5년째 거래를 하고 있다는 사장님. 이런 것도 딱 정확하고 다 됐어? 만 개씩이다 그러면 그냥 못 드니까 6,000개씩 해가지고 약 6만 개. 6만 개 정도 가지고 이거 6만 벌, 6만 사한테 6만 개. 한 2만 개, 3만 개. 6만 개를 하려면은 거의 1년? 아니 6개월 동안 써요. 6개월 동안 계속 안 놀고 하루도 안 쉬고 대단해야 6만. 지금 내가 할 수 있는 거 뭐로
한달 판매를 하나 드려야 되겠네. 6,000개. 하수도요? 나한테는 큰 고객이죠. 고객. 화 한 대 한 묶음엔 6,000원. 오늘 트럭 가득 실린 화 한 대는 총 150다발. 90만 원의 수입이 생겼다. 그런데도 계속 해야 돼요. 조심해서 올라가시죠. 자르고 묶고 여러 번 손을 거치는 대나무. 자신이 다듬은 대나무가 여러 곳에 쓰일 것을 생각하면 가슴이 벅차다는 가족이다. 그 차가운 거. 연일 비가 세차게 내리는 아침. 형 남국 씨의 막내 아들 승현이가 일찍 일어났다. 초등학교 병설 유치원에 다니고 있는 막내 승현이가 제일 먼저 채비를 끝냈다. 1살 형인 영준이와 동생 남일 씨네 큰딸 진영이와 작은딸 선주, 그리고 영준이와 동갑인 진혁이까지 모두 5명의 아이들이 초등학교에 다닌다. 한 지붕 아래 살림집만 분리한 형제의 집. 동생 남일 씨네 아이들은 아직 느긋하다. 초등학교 졸업을 앞둔 6학년 진영이가 단정하게 머리를 빗고 맏딸은 살림 미천이라더니 시키지 않았는데도 진영이가 아침상 차리는 걸 돕는다. 통학 담당은 민영 씨. 학교 버스도 없어 아이를 통학을 시켜줘야 한다. 통학차예요, 통학차. 스쿨버스. 애기들 통학 문제도 그렇고 일하다가 자꾸 애기 아빠가 왔다 갔다 해야 되니까 제가 면허증을 땄죠. 애들 없으면 조용한 이상해요. 할머니 집에 한번 보냈는데 완전 절간 같더라고요. 민영 씨는 9이나 되는 아이들과 아웅다웅하며 뭉쳐 사는 쏠쏠한 재미를 하나씩 알아가는 중이다.